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세마티입니다. 오늘은 그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림을 독학할 때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것저것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스피드 페인팅으로 만든 영상은 행복한 크리스마스와 따뜻한 연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산타 요정의 작업 공간을 그려봤어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 그림을 독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림 그릴 때 궁금한 점을 댓글로 질문해 주셨어요. 먼저 구독자분들의 질문 중에서 브러쉬 사용 관련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요. 디지털 드로잉에서 하드 브러쉬와 소프트 브러쉬 중에서 어떤 걸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솔직히 브러쉬는 어떤 걸 사용하건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저는 이 두 브러쉬를 모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스케치를 할 때나 아니면 마무리 단계에서 그 다음에 단단한 면을 표현해야 할 때는 하드 브러쉬를 많이 사용하고요. 큰 명암을 넣을 때는 소프트 브러쉬 사이즈를 좀 크게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필압을 체크하는 것과 체크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자연스러운 느낌을 원하시면 적절하게 필압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캐주얼 작업 중에서 밑색을 까는 작업을 할 때는 필압을 체크하지 않고 그리는 게 좀 더 편할 거고요. 반실사나 실사 작업을 할 때는 필압을 체크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리고 유화 느낌의 그림을 그리거나 재질 표현이 드러나야 할 부분에는 재질이 보이는 브러쉬를 사용하고 있고요. 수작업 느낌을 원하실 때도 수작업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포토샵이나 클립 스튜디오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프로그램은 어떤 걸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포토샵이나 클립 스튜디오처럼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연필이나 물감과 같은 수작업 도구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스케치를 수작업으로 한 다음에 채색 작업에서 디지털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데요. 그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편한 도구로 먼저 가볍게 접근해 보세요. 취미 말고 취업의 목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면 그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게임 회사에서는 2D 작업을 할 때 주로 포토샵을 사용하고요. 웹툰 회사에서는 클립 스튜디오를 많이 사용해요. 3D 게임을 만드는 게임 회사에서는 텍스처 작업을 할 때 포토샵을 사용하고 있어요. 웹툰 작업을 할 때는 클립 스튜디오로 선 작업이나 밑색 채색 작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요. 말칸이나 텍스처 작업을 위한 소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패드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프로크리에이터 같은 프로그램으로 그림을 많이 그리고 계세요. 아직 어떤 분야를 꼭 가야겠다고 정하지 않았다면 일단은 그림을 조금씩 그려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도구나 필요한 프로그램을 천천히 찾아가셔도 돼요. 그림을 그릴 때 정말 중요한 거는 본인의 그림에서 드러낼 수 있는 세계관이라고 생각해요. 본인만의 세계를 표현하는 게 그 그림의 경쟁력이 됩니다. 그런 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그리고 싶은지를 계속 성찰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싶은 대상에 대해서 계속 탐구를 하면서 꾸준하게 그림을 그려야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그려내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림을 그리고 싶은 주제를 정하고 컨셉을 잡을 때는
책을 읽고 상상력을 키워도 좋고요. 영화를 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면서 본인이 무엇에 흥미를 갖고 있는지를 찾아나가는 거예요. 심리학이나 운동, 패션, 여행처럼 그림의 소재나 주제가 될 만한 분야에서 취미를 가져보는 게 좋아요. 그림 그리는 실력이 늘려면 일단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조급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꾸준하게 그리는 걸 좀 습관화시키면 좋아요.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꾸준하게 그림을 그려온 사람처럼 멋지게 결과물을 뽑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림 공부를 할 때는 형태 공부와 색채 공부도 중요하고요. 어떤 걸 어떤 식으로 그려볼까 하는 아이디어나 컨셉도 중요합니다. 일단은 스케치 연습을 많이 하면 형태감을 키울 수 있어요. 채색 연습을 많이 하면 빛과 명암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색감을 키워줍니다. 창작할 때 배색 단계에서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형태를 연구하는 것처럼 배색도 연구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색감을 키울 수 있어요. 색상이 서로 조화롭게 배색이 되고 명암이 자연스럽게 채색이 돼야 컨셉을 더 명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어요. 캐릭터를 잘 그리고 싶으면 실제 사람이나 사진 자료를 보면서 스케치를 해봐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비율을 응용해서 그릴 수가 있거든요. 특히 반실사나 실사 캐릭터를 그리고 싶은 분들은 인체 해부학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요. 크로키를 많이 하는 게 동세를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색감을 익히려고 할 때는 잘 그려진 그림이나 색감이 잘 나온 사진을 모작을 해보면 도움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배경 그리시는 분들은 멋진 풍경이라든지 아니면 원근감이 잘 표현된 사진을 모작해 보시는 게 좋아요. 모작을 어느 정도 해봐야 그리고 싶은 대상에 대한 재질 표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림을 처음 그리시는 분들은 캐릭터건 배경이건 모작을 해보면서 점차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 그림 그릴 때 좀 주의해야 할 것도 있는데요. 어떤 대상을 보면서 그리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모작할 그림을 아래쪽에 두고 그 위에 레이어나 종이를 얹어서 위에서 따라 그리면서 트레이싱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건 그림 실력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또 모눈을 만들어서 모작 연습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원본에도 모눈을 그리고 그리려고 하는 종이 위에도 모눈을 대고 그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비례감이나 형태감을 익히기가 힘들어져요. 그림을 그리다가 실력이 는다고 느끼는 순간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실력이 좀 정체한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그림이 너무 마음에 안 들게 그려지기도 하고 내가 그림을 계속 그려야 할까 고민되는 순간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잠깐 쉬면서 그림과 상관없어 보이는 일에 몰두해 보는 것도 좋아요. 저는 그럴 때 산책을 하거나 전시회를 보기도 하고요. 영화 관람을 하기도 하고 재밌는 책을 읽어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잠시 여행을 다녀오거나 그냥 카페에서 멍 때리는 것도 기분 전환을 하기에 좋아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는 싶은데 유독 지금 그리는 그림이 좀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건 잠깐 접어두고요. 다른 그림을 그리다가 다시 이전 그림을 완성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회사에서 그리는 그림은 작업 완료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무조건 완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그림,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포트폴리오라면 여러 그림을 함께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날짜별로 저장해 두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그림을 꾸준히 그리는데도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될 때 예전에 그렸던 그림을 꺼내보면은 시간이 지난 만큼 실력이 늘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그림 외에도 스케치나 그림 중간 단계를 따로 저장해서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요. 디지털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레이어가 분리된 상태로 꼭 가지고 있기를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그림 정체기가 와서 어떻게 그려야 될지 고민이 될 때 이전에 잘 그렸다고 생각한 그림을 가지고 와서 스케치 단계부터 중간 단계, 완성 단계까지 쭉 둘러보면 그 프로세스가 지금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수작업으로 그리시는 분들은 아이디어 스케치부터 스케치, 중간 단계, 완성 단계까지 각 단계마다 사진을 찍어서 보관해 두시면 나중에 찾아보기가 좋아요. 그림 그리실 때 그리고 싶은 것을 곰곰이 생각하셔서 그리고 싶은 주제부터 찾아서 한번 그려보세요. 간단한 낙서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창한 걸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일단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면서 본인이 그리고 싶은 걸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아이디어 스케치인데요.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구상을 했다면 일단 연필이나 타블렛을 들고 끄적끄적 낙서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펜으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낙서로도 잘 표현되지 않으면 처음에는 그 그리고 싶은 주제나 소재를 글씨로 적어두셔도 괜찮아요. 낙서를 하던가 아이디어를 다 적은 다음에 천천히 자료를 수집하면서 점점 더 디테일한 부분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리고 싶은 것이 점차 구체화되게 될 거예요. 나중에 아이디어 스케치를 그림으로 구체화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하도록 할게요. 주위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림 그리는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 과정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게임회사 취업이나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아니면 입시 목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일정 기간 내에 성과를 내야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조급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마음의 여유를 가진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자신만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시간에 취미 생활을 조금 하다가 다시 그림으로 돌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림은 많이 그려보고 많이 연구하고 오랜 시간 공들인 만큼 실력이 느는 건 확실합니다.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어주세요.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림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건 꾸준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부분은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그럼 크리스마스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연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곧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